대부분의 선거는 부동층의 선택이 당선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층은 투표를 포기한 기권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유권자들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 조사를 보면 부동층 비율은 20%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 조사입니다. 지금은 안 후보 지지자들이 이 부동층 대열에 상당수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부동층들은 단일화라는 갑작스러운 선거 구도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야권 단일화가 부동층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불을 질렀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선거는 이렇게 매번 역동적이고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층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나 지역, 성별이 아닌 연령대, 즉 세대가 부동층의 키워드입니다. 네, M과 Z. 이번 20대 대선 부동층을 상징하는 알파벳입니다. 먼저 M을 볼까요? 새천년이라는 뜻의 밀레니얼의 머리글자를 따왔습니다. 1982년에서 1997년 사이에 태어나서 2000년대 들어 성인이 된 연령층입니다. Z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X세대의 기원을 둔 알파벳 순 세대론의 마지막 주자라는 뜻입니다. 1998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과거 2030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뤄졌고 그 주역이었던 세대는 이제 4050이 됐죠.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와는 달리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는 건 시대 흐름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M과 Z를 하나로 묶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나이로만 볼까요?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와 40세, 무려 20살이 넘는 차이입니다. 나고 자란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관심사도 다릅니다. M세대의 관심사,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산 형성에도 관심이 많을 시기라 그렇겠죠. Z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취업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는 예비 사회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M세대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Z세대의 과반 이상은 결혼에도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M과 Z, 이들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다르게 짜야겠죠. 그런데도 정치권이 M과 Z를 하나로 묶어서 다른 세대와 분리하고 그 안에서도 이대남, 이대녀로 세대를 가르는 이유, 이 세대론을 이용한 득표 전략, 정치공학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와 다름없는 우리 정치의 병폐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 반대급부로 이 MZ세대라는 관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망을 선전선동해서 표를 얻고자 했던 구태 정치가 사실은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부동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거를 결정지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 자영업자입니다.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치러진 7차례 대선.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대선에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까지 이렇게 득표 순위까지 적중했습니다. 2012년 대선 자영업자의 지지 없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자영업자들은 1번과 2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석 달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팬데믹 2년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이 후보들 경제 공약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론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아예 포기한 기권층은 어떨까요? 투표하지 않겠다는 기권층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한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최근 조사를 봐도 투표 포기 이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압도적입니다. 언론은 여기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딱지를 붙였고 정치권은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공약이 아닌 호감, 비호감만 따지는 악순환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보면 선거는 호감, 비호감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선택이라는 걸 유권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